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AI 뭐 이런 것들이 막 날리고 네. 빅테크들 막 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애플이 또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안경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너무 안경 아니야? 아재 같은 안경 아니야? 아니 난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걔들 누구지? 메타 거는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네. 비전 프로 보니까 내 눈이 보이더라고. 그렇죠. 뚫려 있죠. 그게 되게 약간 좀 흉하던데, 흉측하던데. 그래요? 어. 나중에 또 상용화되면은 뭐 핫해지나? 예, 아, 다 인싸들만 할 수 있는 쓰고 그런. 다니겠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AI와 혼합 현실과 메타버스와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나가시기 전에 빨리 자기소개를 흥미롭게 해주시면 더 계실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네. 스코넥 저분들- 엔터면 YG 엔터 뭐 이런 거랑 그거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 다릅니까? 예, 저희는 네. 게임이나 지금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하.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화라는 부분도 굉장히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상현실 그리고 요즘 XR이라고 네. 많이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애플의 비전 프로 비전 뭐 프로. 이런 어떤 그 가상현실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마일- 우리 부사장님 네. 그 이력이 예. 좀 대단하신데 대단하세요? 지금 현재 3D 융합산업협회 이사, 디지털 가상화 포럼 부의장, 잘 모르겠는 거면은 정보통신 국제표준 전문가. 아이 진짜 와 이거 이런 거 하나 해줘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그럼 받아봤어? 장관상이요? 장관상 안 받고 싶은데. 아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뭐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아예 모릅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가상현실 이런 거 뭘 해? 그냥 나는 현실에서 놀래. 골프장 가서 놀 거야. 뭐 이런 주의거든요. 오늘 이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를 설득시키셔야 될 겁니다. 네. 이분은 핸드폰도 이렇게 봐요. 네. 나이 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 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럴까요? 네. 예. 이제 지금 아마 최근 애플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비전 프로라는 이제 착용하는 형태의 HMD 같은 걸 이제 출시하려고 네. 좀 발표를 했죠. 네. 지난 5일에. 이제 그게 왜 이만큼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네. 이제 뭐 MR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VR이라든가 이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유. 알죠. 이게 들어보셨죠? 사실 가상현실이 2011년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이렇게 네. 해서 휴대폰에 이렇게 딱 대면 뭐 이렇게 건물 정보 나오고 그거 2011년부터 있어요. AR. 그거는 이제 AR 말씀하신 대로 AR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 메타가 만들었던 퀘스트라는 퀘스트. 네. VR 기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그러한 게 이제 시작될 때는 저희가 이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VR 기기를 착용하고 뭐 다른 게임 이외의 컨텐츠도 진행하기는 합니다. 네. 예,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메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워커룸이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걸로 좀 많이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네. 예, 이제 게임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VR 기기 이러면 게임을 하는 기기야라고 이미지도 많이 좀 갖춰지기도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제시를 하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네.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뭐 네. 워드 작성, 인터넷 네. 서핑, 네. 쇼핑, 게임 뭐 여러 그렇죠. 가지 할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이라는 단어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컴퓨터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이전에는 뭐 VR 기기 이러면 무엇을 하는 거지? 게임을 하는 건가? 무엇을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게 특별하게 이제 전체 어떤 것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는 잘 전달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메타가 진행해왔던 거 하고는 우리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거야. 뭐 다르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제시를 했다. 이런 관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네이밍만 잘한 거 아니에요? 공간 네이밍 잘했죠. 컴퓨팅이랑 예. 네이밍만 예. 잘한 거고 메타의 퀘스트랑 이 비전 프로랑 막 확연하게 다른 점이 확연하게 있어요? 다르죠. 아이씨! 그걸 얘기하란 말이야. 나한테 설명하란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애플이 이걸 딱 내놓기 전에 참. 애플이 딱 이걸 네. 내놓기 전에 내놓기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전에 뭐였지? 스마트폰 피처폰이죠. 피처폰? 피처폰. 어. 연화 햅틱. 연화 햅틱, 음. 초콜릿폰. 아이언 그렇죠. 배가 아이언. 그것도 인터넷은 다 됐었어. 다 실제로 됐죠. 게임도 다 됐었고. 맞습니다. 근데 사용하면 그렇죠. 큰일 나지. 네, 요금 그러면.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그게 거죠. 차인데 네. 이번에 그 비전 프로가 제시한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비전 프로에 대한 사용의 방법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원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애플이 스마트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스마트폰은 블랙베리라는 폰도 있었고,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없앴죠? 스마트폰을 없앴을까? 제시하면서 예. 아이폰을 아이폰을 없앴죠. 제시하면서 아이폰을 아이팟을 제시하면서 없앴죠. 키보드 자판을 없앴죠. 자판을 없애서 스크린으로. 자판을 없애버렸죠. 아. 모든 다 스크린으로 다 했잖아요. 입력도 터치로 입력하고 그리고 터치로 슬라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 UX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그거 차이구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비전 프로에서도 컨트롤러 보셨나요? 컨트롤러? 못 봤죠. 비전 프로에 못 봤죠. 컨트롤러 뭐 없었죠.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컨트롤러가 없었죠. 아, 요렇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이 하드웨어 자체 내에 HM 그 디바이스 내에 카메라들이 12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12개의 카메라로 모든 손의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메타가 한 10년간 퀘스트라든가 오큘러스 뭐 이런 어떤 그 VR 기기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컨트롤러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항상 컨트롤러가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가 대단한 거구나. 네, 그것도 대단하죠. 이게 이제 사실 메타는 소셜을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애플은 제조 그리고 OS를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항상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할 때는 OS를 새롭게 내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이제 예전에도 혹시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이신가요? 진돗개 3요. 진돗개 3라는 컴퓨터요? 컴퓨터로가? 컴퓨터요? 저는 PC 말씀하시는 286. 예. 펜티엄 펜티엄 이런 거 사용하실 때 그때 진돗개 3. OS 뭐 사용하셨나요? 윈도우요. 아 윈도우 사용하셨군요. 네. 윈도우 전에가 뭔지 도스. 아세요? 도스. 도스죠. 예. 저 군대에서 도스는- 도스 썼죠. 도스 3.0. 도스 사용하셨죠. 네. 도스는 커맨드를 쳐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커맨드 쳐야 되는 PC에서 GUI라는 OS, 그 OS의 UX를 만들어낸 게 애플이에요. 예. 스티브 잡스가 네. 그 GUI라는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OS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처음에 애플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PC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스마트폰 애플에서 터치. 예. 그리고 자판이 iOS. 없는 iOS를 만들어냈죠. 그게 혁신이라는 그게 혁신이었죠.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얘한테는 비전 프로에서 비전 혁신은 OS, 비전 OS. 비전 OS 물론 이제 iOS라든가 이런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긴 합니다만 기존의 컨트롤러 없이 바로 조작할 수 있는 OS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비전 OS라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비전 프로를 어디 산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갖고 나왔다는 건 컴퓨터에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네,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건 물론 개인용 컴퓨터 집에 데스크탑도 있지만 네. 노트북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지금은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예, 컴퓨터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TV도 요즘은 스마트 TV라고 해서 거의 컴퓨터의 역할까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비전 프로라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저는 봐요. TV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 세 가지를 대신하고자 한다. 아마 이번에 비전 프로 발표되셨을 때 영상 혹시 보셨다면 네네. 내가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네. 맥북에 쓰거나 하면 맥북에 나와 있는 모든 영상이 그대로 공간에 펼쳐진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게 바로 PC를 그냥 화면만 보고 하는 PC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에 여러 모니터들을 배치를 시키는 그러한 컴퓨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역할을 하려면 그래픽을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텍스트를 아주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컴퓨터 하려면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죠? 네. 그냥 게임을 할 때의 그래픽의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배경을 보여주는 정도의 그래픽이 아니라 텍스트 폰트를 정밀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폰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 컴퓨터가 하는 역할들을 최대한 비전 프로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일반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될까요? 일반 컴퓨터에서 하면 일반 컴퓨터에서 하는 모니터는 네. 굉장히 제한적이죠. 큰 모니터 하시려면 원하시면 큰 모니터 사셔야 되죠. 그쵸. 작은 모니터로 이동해서 다니려면 작은 모니터에 맥북을 사야 되죠. 네. 여러 가지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비전 프로 하나가 있으면 집에서 100인치 이상의 모니터에 이걸 쓰고 대신할 수 있으면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야가- 보고자 하는 스크린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보여주게 하겠다면 더 크게 물론 이제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 23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뭐 애플 지금 비전 프로는 XR로 나온 거고 비전 프로는 MR 아니야, MR? MR, XR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위 MR. 개념인데 그리고 지금 메타 퀘스트 말씀하신 거는 VR 맞죠? 그렇죠. 그리고 AR은 또 스마트폰에서 따로 또 적용돼서 앱들이 뭐 많이 뭐 이렇게 산업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게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이 이겨서 어떻게 간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의 헤게모니 싸움도 또 재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도 AR 말씀하신 대로 네. AR 됩니다. 그죠? 포켓몬고 포켓몬고, 네. 포켓몬고로 AR 게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언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만족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 더 이상 구매하는 숫자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 디바이스의 흐름은 이제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대비 얻어낼 수 있는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높아지느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투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수확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투자했는 대비 예전에는 조금만 투자해도 수확이 금방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성이 좋았죠. 지금은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없다.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의 여러 이제 빅테크 IT 기업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또 지금 삼성도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준비하고 있는 이 XR 하드웨어 플러스 콘텐츠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XR 쪽으로가 시장이 네, 제일 커질 것이다라고 커질 보고 계시는 보는 거예요. 겁니다. 이게 이제 1단계는 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1단계는 앞으로 3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3년. 그러면 이제 2025년 단계가 되는데 이때까지 이러한 XR에 관련된 디바이스가 한 1억
대 정도의 네. 시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여러 리서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시장이 되면 이제 충분한 컨텐츠의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보급이 됐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는 거고 다음 단계가 이제 2030년인데 2030년 정도에는 5조 달러 정도의 이 XR 시장의 규모가 된다고 해요. 5조 달러라고 하는 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마트폰은 우리가 전화를 써야 되니까 피처폰 사려면 피처폰 없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사는 건데 얘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뭐에 내가 그냥 나는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쓰는 그런 디바이스가 근데 이제 아닌가. 디바이스가 디바이스의 발전을 이제 저희도 좀 봐야 돼요. 네. 디바이스의 발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디바이스 변화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그 XR 뭐 VR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그리고 지금 2023년이죠. 예, 거의 한 10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 큰 변화 시기가 왔습니다. 그 디바이스의 두께가 지금 40% 정도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력에 의해서 물론 렌즈의 기술이나 이런 기술력에 의해서 네. 두께도 줄고 있고. 그러면 옛날에 98년도에 폰 이거 벽돌이었죠. 그렇죠. 홍콩 예. 영화에 나오는 거 주름 맞습니다. 바르다고. 예. 그런데 물론 스마트폰도 그러한 발전의 네. 타이밍이 있었듯이 네. 지금의 이런 XR 디바이스들도 발전의 시기에 지금 한번 바뀌어가는 전환에 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스마트폰도 10년이 좀 넘었죠. 네. 10년이 넘었는데 이 디바이스도 앞으로 5년 주기로 아마 새로운 디바이스를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상상하시는 정도의 디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봤던 AR 애플의 비전 프로나 비전 프로. 퀘스트에 나오는 퀘스트 2나 3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착용감이나 사용성이 더 편리해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 과거에는 이걸 쓰면은 앞이 안 보였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걸 쓰더라도 앞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눈이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의 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착용하더라도 크게 부담감 없이 나도 부담감이 덜하고 나를 보는 사람도 부담감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실제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된다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그렇죠. 그게 AR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보면 다 전투력 측정되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애플의 비전 프로는 사실 다른 거를 떠나서 자기네들의 그런 이 노트북, 맥 쪽의 그 노트북을 카니발리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노트북과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이죠. 스마트폰 대신에 비전 프로. 스마트폰 저는- 대신에 비전 프로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비전 프로는 지금 비전 프로가 사실상 이렇게 거의 하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지금 비전 프로는 이제 뭐 가격도 굉장히 고가의 가격으로 낸 만큼 프로토타입 버전의 지금의 이 XR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를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정도로 되려면 구글이 영상을 내놨었던 구글 글래스 정도의 사이즈와 편리함 정도와 진짜 안경처럼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그렇죠. 물론 배터리 이슈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될까요? 될까요라는 건 저희가 아마 물론 기술적인 부분과 네. 우리 이 모든 하드웨어는 기술 플러스 습관이에요.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애플은 OS를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OS를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그 UX의 새로운 경험을 제시를 합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새로운 이제 경험을 제시하는 거죠. 네. 예. 아마 아이폰 사용하실 때 새로운 UX에 우리가 많이 놀랐죠. 네. 예. 그리고 애플워치나 그리고 에어팟 네. 에어팟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걸 누가 쓰지라고 했어요. 저 콩나물 대가리 저거. 콩나물 귀에 대가리 저걸 누가 쓰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에어팟은 꺼내서 귀에 꽂으면 이 사람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죠. 왜 꽂겠어요?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폰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음악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다음에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게 UX라는 거죠. 그런 잘 UX를 만들었어요. 제공해 주는 게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그런 UX를 경험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지금도 AR 비전 죄송합니다. 네. 예, 그 비전도 네. 비전 프로도 한번 써보면 그러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아마 눈과 손과 음성으로 모든 걸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예, 내가 눈을 보면 아마 이거 발표 자료에 예, 있을 텐데 예, 눈으로 어떤 아이콘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콘들이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네. 조금씩 기울여 줍니다. 예, 그 아이콘들이 네. 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기울여 준다는 거죠. 예, 그 기울여 주는 내용, 기울여 주는 경험에 손으로 어떤 조금만 꼬집어 주는 행동들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네. 예, 꼬집어 주는 행동을 하면 그게 선택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시는 어떻게 하죠? 사실요? 아, 그 교정에서 나오면 맥 사시도 너무 지금 진지하셔가지고 사시도 그분의 이게 애플이 이제 이런 거를 지나칠 리가 없어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도 가능하겠죠? 사시도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본인이 애플이 이런 적당한 거를 놓칠 부분으로. 리가 없어요.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터치도 뭐 네. 약간 좀 뭐 힘드신 분들은 이거 다 해놨기 때문에 애플은 할 해놨습니다. 거예요. 이거 애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애플 애플과 광고 아무 그러게요. 광고는 아닙니다. 네, 관련이 광고는 없습니다. 아니고, 예,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사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게 결국은 그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근데 부분들을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네. 이제 부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그 스마트폰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스마트폰이나 PC를 대체한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쌤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애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맥도 팔고 패드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근데 아까 제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아주 올라갔다, 네.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그렇게 되니까. 큰 변화를 못 느껴요. 지금 그러면 명민준 지금 6년째 안 바꿉니다. 네, 예, 바꿔봐야 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교체 주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사실은 애플은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넓은 화면과 여러 가지 다양한 더 추가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와서 매출을 올려주면 자기네들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잘 알죠. 잘하시네요. 아이, 참. 컨텐츠의 변화가 이제 아주 크게 또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타가 만들어냈던 퀘스트들은 할 사람들이 게 없- 할게 게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메타에도 여러 가지 그 비전 프로처럼 카메라로 상대방을 다 볼 수 있고 바깥 방면들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볼 수 하지만 있다고요? 이 공간을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죠. 예. 앞에를. 상대방? 예, 카메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카메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비전 프로하고 메타가 지금 이번에 낸 메타 퀘스트 프로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런 만큼 그게 뭐냐면 닫아놓은 상태의 그 가상 공간에서의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유가 가능한 상황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컨텐츠의 그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더라도 네. 음악의 어떤 그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네. 음악에 보여지는 음악들을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여지는 음악이라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렇게 딱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음악을 수도 들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예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상태의 여러 컨텐츠들 정보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보들 여기에 서로 띄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돌려주거나 근데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셋 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렇죠. 이걸 쓰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쓰고 있는 서로 쓰고 있는 상황에 어떤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공간에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에어드랍 여기 해주면 띄우면 되니까. 예, 예. 제가 자꾸 끊었어요. 보통 우리 회의할 때 TV에 띄워놓고 하는데 어. 그거를
각자의 이거를 쓰고 한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그렇죠. 멀리 그렇죠.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게 또 3D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더 아마 그 생각을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공간 컴퓨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경험은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공간의 경험이 너무 굉장히 익숙한데 현실에 있는 거 이외에 다른 정보를 얻으려면 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정보를 얻거나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죠. 이제 이러한 2D의 그 정보도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을 그대로 얻지는 못해요. 예,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그대로 얻으려면 공간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예. 약간 이런 것 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제가 쓰고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 치는 거를 어차피 이게 비전 프로 카메라가 많으니까 그 환경을 싹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약간 명앵커가 이걸 쓰고 있으면 보이는 것 자체는 거기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사실 만드는 지금도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지금도 예, 그렇게 하죠. 그게 가능하다고? 네. 왜 나만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 퀘스트를 뭐 퀘스트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면 이쪽 현실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야구도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비전 프로가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 쪽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지금 요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쓰고 무엇을 한다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한다 여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비전 프로가 지금 나와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비전 프로가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VR 시장하고 같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비디오 테이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케이블 TV도 그렇고 다 약간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산업에서 이 산업이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XR하고 MR 같은 경우는 그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MR, XR보다는 그런 VR 쪽에 실제로 물건이 있으면서 내가 VR을 끼고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훨씬 더 확장성이 파이가 넓지 않을까? 그러면 비전 프로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어느 정도는 좀 부딪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비전 프로라는 게 비전 프로도 그렇고 뭐 제가 비전 프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비전 프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나와 있는 퀘스트라든가 뭐 바이브라든가 뭐 이런 이제 VR 디바이스들이 네. 결과적으로 VR과 AR과 MR을 다 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합쳐서 나중에는 예. 통합으로. 지금 다 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 글래스라는 거는 네. 시스루 타입. 그게 뭐냐면 시술요. 시스루죠. 그냥 글라스를 통해서 그냥 바깥을 보는. 그렇죠. 예, 그런 스카우터 형태. 형태였고, 아. 예, 그런 형태였고. 근데 지금 이제 비전 프로나 퀘스트나 이런 것들은 카메라로 비추는 바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원리적으로는 AR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VR의 공간인데 VR의 디바이스고 VR의 공간에 카메라에서 찍은 바깥의 영상을 덮어 씌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로 이제 찍은 영상을 보느냐 내 눈으로 실제로 보느냐 그렇죠, 이 차이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어떤 구글 글래스는 이제 그 실제로 바깥을 보는 글라스를 네, 통해서 그냥 바깥을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만 닫으면 VR인 거죠. 그래서 VR과 AR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다. 그러니까 앞에만 막으면 그래서 컨텐츠를 VR 디바이스로 만들 것이냐, AR 형태의 바깥 환경을 공유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라는 게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제가 말하는 제가 걱정하는 그런 뭐 VR과 AR과 XR과 MR과 이런 충돌은 없을 것이다. 한 하나로? 개의 디바이스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전 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대박 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그 비전 프로만이 잘릴 것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 결국 메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퀘스트도 똑같은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은 메타만이 지금 한 10년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애플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유저 익스피리어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같이 제공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하드웨어 사업, 핸드폰, 갤럭시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잘 뭘- 못하잖아요. 네? 잘 못하잖아요. 누가요? 삼성이. 아 삼성이요? 결국은 삼성이 갤럭시랑 막 맞짱 뜨다가 결국 이 소프트웨어에서 진 거잖아. 운영 체제에서 안드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체제에서 진 거잖아요. 결국 싸우면서. 그건 이제 OS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 하드웨어는 잘 만들죠. 그럼요. OS는 아마 뭐 지금도 구글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그 XR에서도 하드웨어도 잘 만드나? 잘 만들어. 기술의 삼성이잖아. 하드웨어는 아마 반도체도 애플 성능이 훨씬 낮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탑재되는 건. M2나 네. M1이나 M2나 라는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삼성이 그- 잘 만든다고. 삼성이 아, 잘 그래요? 만들- 우리의 삼성. 근데 삼성도 VR에는 굉장히 오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 2014년도에 그 기어 VR이라는 걸 삼성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오큘러스하고 오큘러스 리프트. 삼성하고 같이 결합해서 만든 모바일형의 HMD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희 스코닉이 2013년도부터 가상현실 쪽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저희가 투자하게 된 계기가 삼성이 그 기어 VR을 만드는 걸 보고 있었어요. 오큘러스하고 저희가 먼저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오큘러스 쪽에서 그때는 모바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PC하고 연결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삼성하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모바일 형태의 HMD를 만들고 있다라고 프로타입 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는 굉장히 이 시장이 이제 본격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그 이후로부터 삼성하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해 오기는 해왔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그때부터? 삼성 비전 프로 뜯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겠죠. 똑같이 베끼려고. 그 전부터 입수해서 많이 고민했을 지금 거예요. 한 10개 샀을 거야. 10개 사가지고 지금 주문해가지고 뜯어서 지금 하고. 아니, 사실 이 지금 XR과 VR 이런 기계가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클라우드 쪽과 데이터의 그런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날 것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데이터 처리를 사실은 배터리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의 파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할 수 있는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다 하고 올려보내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센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이 지금 디바이스 우리가 착용하는 디바이스의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클라우드 기술 또한 클라우드라는 게 뭐 통신하고 같이 연결되겠지만 그러한 기술 또한 아직은 조금 보답 상태에 있기 때문에 2D 정도 되는 것들은 클라우드로 게임으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3D까지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에 가면 클라우드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죠.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량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아까 자꾸 야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야동 얘기를 어떻게 우리 부사장님이 하시겠어요? AV가 엄청 지금 막 이 얘기하니까 댓글에 계속 AV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돼야 된다.
소프트웨어. 그런데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네, 사실 지금도 없진 않죠. 지금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그걸 양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음성화해서 진행하느냐 하지만 뭐 사실은 음성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긴 하죠. 지금도 VR에서도. 우동이라는 말도 뭐 사실 다 그런 거잖아. 인터넷도 그렇고 다 그런 그렇게 거지. 했어요. 다. 원래 케이블 채널 처음 나왔을 때 매출의 95%가 다 성인 쪽에서 이제 케이블 TV가 된 거예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산업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나오느냐 안 드러나지 나오느냐라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컨텐츠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이 VRS만도 메타의 데이터에 보면 아마 제가 이게 자료에서 한 30초 있을 나왔는데. 텐데,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요. 예. 어떤 여기 보시면 그 현재 메타 퀘스트가 이제 판매되어져 한 2천만 대 정도 판매되어졌는데 컨텐츠 수가 지금 한 500개 정도 나왔어요. 예, 500개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1,000만 정도의 수익을 낸 게 한 40개 정도의 컨텐츠입니다. 예, 그리고 $2,000만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10%가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타이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컨텐츠의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이게 좀 더 이제 내년이나 뭐 2023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2025년 참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에 가면 1억대의 시장에 컨텐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쪽 AR, VR 어쨌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성공한다 이쪽으로 당연하죠. 확신을 예. 갖고 계신 거네요. 당연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추가적으로 한 10초 있으면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다 거의 다 하셨습니까?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애플과 메타의 어떤 대립각이 뭐 대립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물론 삼성이나 빅테크 기업들도 더 이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아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저희처럼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스코넥. 네, 스코넥도 이 시장에 아마 글로벌 타겟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컨텐츠가 하드웨어는 생명줄입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가 있으면 하드웨어는 무조건 하게 돼.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 시간이 지나서. 설득이 되셨나요? 아 그럼요. 컨텐츠 내일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비전 프로 나올 때 꼭 사서 비전 프로 나눠주세요 직원들 우리. 비전 프로 사러 그 뉴욕 갑니다. 애플 본사 어딨지? 실리콘밸리에 있나? 글로 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심층 인터뷰 우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